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진석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면접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해요. 이거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한국 코미디의 대부인 김웅래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의 스승님입니다. 이분이 30년 정도, 제가 알기로는 30년, 20년이 30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의 기간 동안 그 개그맨들을 KBS 공채 개그맨들을 뽑아왔어요. 그러니까 심사위원으로서 참 오랜 기간 참여를 하신 분이죠. 음, 아무튼 그런 이제 분인데 어, 저 이제 저에게 해주셨던 어떤 말씀이 있었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면접을 볼 때 그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존경하는 인물.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여부예요. 그게 뭐냐면은 KBS 개그맨 시험을 보러 가는데 예를 들어서 물어봤어요.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KBS 개그맨을 이야기하지 않고 유재석이나 이런 개그맨을 이야기하지 않고 저기는 MBC에 있는 개그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면접에서 점수가 깎이겠죠. MBC 개그맨 시험을 보러 가는데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MBC 개그맨을 이야기 안 하고 KBS 개그맨을 이야기해요. 그래도 거기서는 점수가 깎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기가 진심으로 너무 존경해서 그런 게 아니라면은 거기 시험 보러 갈 때는 또 거기에 맞게끔 또 저기 시험 보러 갈 때는 저기에 맞게끔 그렇게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음, 융통성 있게.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성의 면접을 보러 갔는데 가장 존경하는 기업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는데 그 지원자가 저는 정주영 회장님을 인생에서 가장 존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현대에 갔는데 저는 이건희 회장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 글쎄요 면접관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면접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 이게 점수가 차이가 나겠죠. 당연히 자기 회사에 누군가를 존경한다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 존경하는 인물 부분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종교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하면 기독교 학교에 자기가 면접을 보러 가는데 예를 들어서 불교 이야기를 하고 있거나 천주교 학교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뭐 다른 종교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 학교의 그 이념이나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이 거기는 굉장히 그 종교 분야에는 강한데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상당히 합격에 지장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살면서 사람을 보면서 많이 이렇게 다녔던 편이에요. 그 어떤 특정 종교를 믿고자 이렇게 막 가고 했던 편이라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스승님이 교회 다니면 같이 이제 교회 가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스승님이 성당에 다니면 또 성당에 가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뭐 친구가 또 절에 가면은 또 절에 가고 조금 그랬던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가 예전에 성당에서 만든 이제 천주교 학교에 잠깐 면접을 보러 간 일이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성당도 다닌 적이 있잖아요. 성당에 다닌 적이 있냐고 묻길래 제가 그 지금 성당에 지금 다니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세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경쟁자가 이렇게 쭉 있었는데 그냥 저를 뽑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뭐 좀 그때 당시에 아무튼 면접 때 이게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또 이야기는 했어요. 그 성당에 지금 뭐 이렇게 뭐 주일 예배를 참석하거나 다닌 건 아니지만 예전에 잠깐 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또 다음에 불교 학교에 가거나 또 기독교 학교에 가거나 하면은 뭐 주일 예배를 매번 참석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마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 양심상 걸리겠죠. 근데 그런 범위 안에서 뭐 교회에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절에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는 진실된 범위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래요. 뭐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면접 때 근데 참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제 친구 한 명이
그 한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조언들을 좀 해줬는데 이 친구 너무 나간 거예요. 이 친구는 너무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실에 기반해서 나가야 되는데 진실에 기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면은 좀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 친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기업에 면접을 보는데 그 처음에 이제 그 기업에 면접까지 가기 전에 기업에 있는 어떤 뉴스 기사나 신문 기사들을 이렇게 막 본 거예요. 신문 기사를 봐가지고 이 회장님이 우리 학교에 와서 강연을 했던 적이 있네. 그래서 그 강연 기사를 보고 회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다 스크랩해서 자기는 그 친구는 거기에 강연장에 안 갔거든요. 그럼 막상 딱 그 기업에 가가지고 면접을 보는데 저는 이 회사의 누구누구 회장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저희 학교에 예전에 강연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해주셨죠. 그때부터 저는 이 회사에 꼭 들어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러는데 다른 사람은 좀 의심하는데 이 회장은 허허허허허 하면서 이렇게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실제로 그 회사에 어,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가장 마지막에 했던 말이 인상이 나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했던 말이 뭐냐면 제가 만약에 이 기업에 입사할 수 있다면 누구보다 가장 먼저 일어나고 누구보다 가장 빨리 나서고 누구보다 가장 먼저 행동하는 그런 사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한 거예요. 그 친구는 결국에 합격했고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누구보다 가장 먼저 퇴사했어요. 네. 아무튼 진실되지 못하면은 자기에게 따르는 그런 또 결과물이 발생하기도 하죠. 네, 자기가 부담되고 자기가 심리적으로 불편한 마음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된 마음, 진실된 행위가 중요하죠. 네, 주저리주저리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만한 상황이 있으면 내가 지원하고 있는 취업하고 있는 그 분야와 연관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는 부분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